안녕하세요. 오늘의 땅입니다. 토지 매각이 필요하다면 당사가 분양해 드립니다. 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02-508-525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새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먼저 그 이야기부터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과 땅을 사고 파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요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서 도시지역을 비도시지역보다 우선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땅을 구입할 때 생각보다 주관적인 기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수요 목적이 아닌 이상 투자로 땅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비도시지역 땅을 고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우선 현장부터 찾아가려고 하고 실제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고는 가봤더니 뭔가 땅이 괜찮아 보이고 땅의 기운이나 주변 풍경, 지세 등도 느낌이 확 왔다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가격도 안 오르고 땅도 안 팔린다고 저한테 팔아달라고 연락 오는 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땅 거의 다 비도시 지역 땅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순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요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전원생활을 위한 주택용 땅을 원한다면 당연히 현장을 가서 느낌이 오는 땅을 사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것은 땅의 기운이 좋아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가 목적이라면 이 땅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공적 서류를 통해 분석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것을 무조건 우선 해야죠. 그 가치 분석을 통해 이 땅에 대해 확신을 가진 후 그 다음에야 현장을 가시는 겁니다. 개발이 안 되면 어차피 돈 될 확률이 떨어지는데 굳이 현장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장, 현장 답사를 가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공부서류와 해당 토지를 대조하여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현장 답사의 가장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공부서류에 표시되지 않은 각종 권리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묘 기지권인데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즉, 취득 후 소유권에 기한 사용, 수익, 처분 행위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권리사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장 답사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필요한 행위이지 거기 가서 땅의 기운 느껴서 어디에 쓰실 겁니까? 여러분이 느낀 그 땅의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느껴질까요? 물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무슨 땅을 사든지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땅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땅을 사는데 느꼈다는 좋은 기운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시이지만 공적 자료에 나오는 도시계획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표시되고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땅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물론 우연히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상 떨어집니다. 투자는 확률 싸움입니다. 이미 지도상에 공부상에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땅은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외면하는 청개구리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답사부터 가자고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그 땅의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괜찮은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는 땅을 보여줌으로써 계약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없듯이 땅도 현재 잘 가꾸어진 모습만 가지고는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개발이 되면 일대가 싹 다 갈아엎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땅이 없습니다. 현재 모습의 느낌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진정한 가치는 그 땅의 공부 서류에 나와 있음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땅, 그런 땅이 돈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새만금 기업 바글거리게 할 것이라며 호남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에 대한 내용과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새만금에서 어떤 땅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방문과 호남 방문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풀 수 있는 기재는 다 풀어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전용기서 새만금 보고받은 윤, 기업 바글거리게 할 것이란 타이틀로 기사들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은 새만금은 빈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다. 새만금을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 짓고파라며 새만금을 첨단 산업 시설 및 스마트 농업 등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구체적인 구상안까지 밝혔습니다. 새만금은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장의 의지가 새만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보셨던 기사 내용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새만금을 개발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강력한 실행 의지도 가지고 있음을 이번 새만금 방문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새만금의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경제적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원대한 비전이 새만금에서 이제는 현실로 구체화되는 단계가 이번 정부에서 진행될 것임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새만금의 토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임을, 새만금 토지 투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필수 자산 증식 수단이 될 것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은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결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의 첨단 산업 중심의 신기업 정책이 집중이 되면 당연히 관련 기업들의 새만금 이전과 유인이 가속화됩니다. 기업이 유치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새만금 일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예측한 새만금 배후지역 유발 인구는 무려 47만여 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근로자와 가족들, 또한 이로 인해 유발되는 인구들은 과연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고 할까요?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정착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도시로 몰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9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요. 도시에서 사는 이유는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도시지역의 사람이 거주하는 비율이 90%라는 것은 그만큼 도시지역 땅을 사려는 수요가 비도시 지역 땅을 사려는 수요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바로 이 21년 4분기 통계청 자료입니다. 요새 영상에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이 21년도 4분기 토지 수요를 비교해 보면 총 거래 필지 수 중 도시지역 토지가 전체 토지 필지 거래량의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거기에다가 본 자료는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을 비교한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21년 4분기 동안 지가상승률 1위가 바로 상업지역, 2위가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가상승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상승률 1위는 상업지역, 2위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도시지역 땅이 비도시지역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도시지역 땅이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땅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고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땅이 비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그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도시지역 땅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시지역 땅에 대한 투자를 겁내할 필요가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집중되는 토지를 투자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이 목적인 도시지역 땅과 보전이 목적인 비도시지역 땅은 태생 자체가 엄연히 다른, 완전히 속성이 다른 별개의 땅입니다. 앞으로 도시로 개발될 땅, 가격도 높고 거래도 잘 되는 땅인 도시지역 토지를 선택하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하고 또 당연합니다. 잘 팔려야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옵니다. 안 팔리는 땅 100년, 1000년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내지 어디에 쓰겠습니까? 투자는 처분까지 마무리되어야 완성입니다. 출구 전략도 매수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려는 땅이 도시로 개발이 될지 도시가 아닌 곳으로 남아있을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토개발 관련한 최상위 법률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완화나 장려 목적이기보다는 대부분 규제를 목적으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고, 허가, 금지 등의 규제가 제한사항이 먼저 나오고 예외사항을 두는 방식으로 법률 내용이 채워지기 마련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정해진 이 법률도 제정 목적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난개발 방지입니다. 민간의 개발 행위를 자율로 맡기면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가리지 않고 파헤치는 개발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최상위 법률은 대한민국의 국토에 대해 개발지역 확대를 억제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핵심 방안이 바로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국토개발의 최상위 법률인 국계법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이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인구 밀도와 특성 등을 따져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고 입점 업종과 건축 가능 시설물 등까지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 행위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시 외곽에 가격이 저렴한 농림지역 농지가 있는데 시내로 연결되는 메인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도시에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상당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아무래도 시내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 농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다면 건축 원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농지에 오피스텔 건축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농림지역에는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 땅에서 가능하도록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농지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허가가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와 연면적, 높이, 입정 업종 등이 제한이 되면서 체계적인 국토의 개발과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통상 이런 형태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부안읍 지적도를 예로 들면 부안읍 가장 중앙에 상업과 업무시설 중심의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으로 주거시설 중심의 주거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이 지정되게 되는데 통상 입지가 좋다고 하는 지역은 바로 시내에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입지에 좋고 나쁨도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도시지역은 개발을 유도하고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키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제한을 완화해주고 도시 기반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반해 비도시 지역은 개발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건축 제한이 강합니다. 물론 전기,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병원 등의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 또한 도시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와 산업 유인 요인이 도시지역보다 약합니다. 이렇게 개발하려는 땅의 범위는 최소화하되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개발지역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그 외에 보존할 곳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토를 관리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땅은 개발이 될 확률이 높고 비도시 지역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땅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도시 지역 땅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도시 지역 땅도 나름대로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땅은 있으면 다 좋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자금의 한도로 인하여 통상 한 필지, 잘해야 두세 필지 정도 투자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이왕이면 일반적으로는 도시지역 토지가 여러 조건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투자 성공 확률이 높으니 선택을 할 거면 도시지역 토지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비도시 지역은 나빠요? 도시지역만 좋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지역 땅 중에서도 투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순위는 무조건 상업지역이고요. 차순위가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상업지역만 기다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자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상업지역 땅이 없어서 매수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상업지역을 매수하기에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금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업지역이 가능하면 상업지역이 우선이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주거지역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 용도지역이 될 것이고요. 주거지역도 워낙 지정면적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입니다. 도시지역 투자 포인트는 도시개발 목적으로 애초에 지정된 땅이며 탁월한 입지와 희소한 지정면적, 토지 수요 집중으로 인하여 투자 성공 확률이 비도시 지역보다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내가 자금이 한정적이라서 한 필지 정도만 매수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시지역 토지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가격이 잘 오르고
잘 팔리는 땅을 사야 투자가 성공합니다. 새만금에서 부안, 김제, 군산에서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도시지역 토지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최고의 도시지역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에 전화 주신 분에게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땅에서 정말 최고의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행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